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3포인트입니다. 저희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해볼게요. 방송에서는 오랜만에 함께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굉장한 또 아침부터 네, 방송에서 활약을 보여주고 계신 저희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3포인트 함께 볼 텐데요. 네, 1포인트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소리 소문 없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5G, 6G 네, 떠오르는 적에도 위성통신이라는 주제입니다. 왜 이러지 하다 보니까 상한가 들어간 KMW를 보면서 원인을 이제 많이 찾고 계실 것 같은데 여야에서 한 목소리로 이제 6G를 상용화하겠다 2030년까지요. 그런 공약도 이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조만간 주파수 경매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의 트럼프 관련돼서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네, 전문가님 요즘에 그 대세가 저 PBR이잖아요. 거기에도 이게 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올라오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그 원인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오늘 그 사실은 SK 사태 뭐 보안 강화 이런 건 줄 알았는데요. 우리 네. 이제 김성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실 트럼프의 통신 장비 수혜도 맞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그런 기류가 있었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정책 공약이라고 좀 파악을 해봤는데 그거보다는 주파수 경매가 좀 더 큰 것 같고요. 네. 올해 이제 하반기에 주파수 경매가 예정돼 있는데 사실상 그 5G가 한 4, 5년 동안, 3, 4년 동안 너무 고생들이 많으셨어요. 잡음이 좀 있었죠. 네, 오늘 이 주제를 이제 뽑을까 말까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KMW가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웬일이에요?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방 경직성을 오랫동안 좀 확보했는데 변곡점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지금 아직 이제 종가 마감까지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평균 거래량도 좀 넘어가는 모습. 이제 하방 경직성은 확보했다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 실적들을 다 열어봤습니다. 근데 실적들이 제법 탄탄해요. 아, 그래요? 지금 KMW뿐만 아니고 RFIC도 오늘 흐름이 좋은데 지금 네. 10%대 뭐 VI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VI가 발동될 것 같은데 오늘 거래량 130만 주. 지금 작년 8월부터 계산을 해봤더니 벌써 작년 8월부터 계산하면 이제 9개월 차죠. 이제 6월로 들어가면 10개월 차 되는데 10개월, 약 10개월 만에 최대 거래량이 지금 발생됐습니다. 근데 오늘 RFIC 뭐 실적이 좋은지는 알고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정말 실적 턴어라운드 원년의 해가 되겠구나. 뭐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굉장히 뭐 적자까지는 아니지만 기대했던 만큼 실적이 안 나오고 5G가 또 기지국 문제, 앵커 주파수 문제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뭐 5G 사실 폰을 많이 팔았지만 뭐 어느 지역에 가면 LTE로 바뀌어버리고 이런 게 좀 있었죠. 실질적으로 지금도 강압적으로 좀 5G 폰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찌됐건 RFIC도 사업의 다각화 내지는 개인 반도체 이야기가 등등 나오면서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작년에 15억이었는데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올해 200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증권사에 모두 2027년까지 영업이익들을 다 기재해 놓은 상태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KMW 기지국 장비 쪽으로 봤으니까 이노와이러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노와이러스 실적인데 작년에 24억이었는데 올해 149억입니다. 내후년에도 실적이 올라간다는 평이고 오늘 이런 이노와이러스는 장중에 이제 10몇 프로 지금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흐름이 10%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딱 변곡점에 걸린 모습. 인빌딩 중계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솔리드 모습이고요. 장중에 한 7%까지 올랐다가 지금 3.5. 마지막에 뭐 오이 솔루션이겠죠. 오이 솔루션도 오늘 12%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5G 종목 중에 이거보다도 많지만 지금 제가 구두로 읊어드린 이 종목들은 올해 모두 실적 가이던스가 전년 대비 훨씬 턴어라운드 되는 쪽 내지는 흑자가 계속 내년에도 유지되는 쪽입니다. 어찌됐건 5G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성장주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고밸류에 사서 저밸류에 이제 팔아야 되는데 기술적 바닥 국면을 좀 벗어나는 것 같고요. 흑자 턴어라운드가 되는 원년의 해고 이제 뭐 보안 문제니 뭐니 이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들 장비 교체 수혜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5G 어드밴스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진보 기술, 미래 기술 뭐 등등으로 투자 규모가 좀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좀 쏘아 올린 공이 됐어요. 보안 문제에 관해서 이제는 뭐 양자모 이런 거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좀 취지가 가는 것 같고요. 결국은
보안 강화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기존의 장비로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교체 수요. 그리고 이제 지금 AI가 이제 결국은 핵심인데 어느 그 사물과 접목을 하던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엣지 컴퓨팅 말고 5G나 6G로 가는 것은 기술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변곡점이 아직 안착은 못했습니다. 이제 주봉 모습들이 좀 나가고 있는데 정말 요즘의 시속 게임이죠. 이따 뒤에도 좀 다뤄드리겠지만 가는 쪽이 더 가느냐 주마가 편으로 아니면 대바닥 시세에서 올라오는 쪽을 잡을 것이냐 이런 고뇌들이 있는데 아까 뭐 앵커님하고도 잠깐 나눴지만 찾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실적 대비 조금 못 간 쪽들의 수급의 유입도 좀 오는 투심의 변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다 이런 느낌이 또 굉장히 강하게 6G 느껴지는데 AI 시대에 맞게 그 6G 주파수도 이제 정책을 써야 된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KMW가 탑10 안에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었던 게 2020년이거든요. 네, 주가로 보면은 8만 원대가 갔던 주식이에요. KMW가. 오랜만에 지금 연봉 기준으로 양봉이 나올 것 같은데 시세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좀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의외였던 게 네. 이제 5월이 오늘 마지막 날인데 KMW 월봉 주가 포인트를 보니까요. 상승뷰가 32%가 올랐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올랐네요. 생각보다 좀 놀랐습니다. 네네. 이게 성장주 쪽에서 이제 뭐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간 것들이 소비 유통 쪽이 좀 있었는데 이쪽도 은근슬쩍 이번 달에만 32%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사신 분들은 꽤나 수익률이 나왔겠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월봉 모습인데 좀 확대해 드릴게요. 뭐 여기가 대장주격은 아니지만 거의 10개월 정도 월봉 바닥 다지기를 좀 기술적으로 했어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중요한 게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업사이드 중에서 조금 더 상방 움직임이 강할 것이냐 이게 좀 필요한데 네. 저는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는 기간 투자만 한다면 좀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공이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뭐 솔리드, 오이솔루션, 이노바이러스 등등 모두 다 실적이 있는 기반 쪽이라서 조금은 정책과 맞물리면서 퍼포먼스가 약간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 한방은 아닙니다만은 기간 투자를 산정하면은 조금 더 업사이드 있을 거다. 그 정도로 챙겨보시면 되겠어요. 저희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2포인트입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 지속되고 있다. 지금 다 연관돼서 정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 같은 듯 다른 듯 어떻게 보면 여야에서 지금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워낙에 지주사 증권 올라가다 보니까 신재생이 조금 묻히나 싶었는데 오늘 또 다시 튀어오르더라고요. 네, 그 뭐 지주사나 증권 쪽은 사실은 뭐 모 대표의 공약이 많이 좀 작용한 것 같고요. 뭐 증권 종목의 이제 상품으로 IS가 있죠, ISA죠.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세금 비과세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다 반영된 것 같고 또 뭐 밸류업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재생에너지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전전 정부였죠. 전전 정부에서 굉장히 태양광, 풍력, 수소 뭐 이렇게 좀 기류가 가다가 전 정권에서는 약간 원전만 좀 부각되는 분위기였는데 뭐 데이터 센터가 됐던 그 무엇이 됐건 같이 한번 더불어서 다시 한번 에너지 측면에 대한 수요와 공급 논리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과는 기조는 좀 틀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친환경 정책을 그렇게 앞세우는 쪽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전체적인 뭐 지구촌이라고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대명제가 이제 탈탄소라는 대명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성장 섹터인 건 맞는데 국내라는 표현을 조금 힘을 준 이유는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이 조금 더 모멘텀이 크지 않나.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미국 시장에 먼저 뭐 공장이 있고 미국 시장에서 생산을 하고 중국의 반대급부 수혜 이런 거보다는 약간 거시적인 관점보다는 미시적인 관점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는 정책의 연속성을 좀 보고 싶은데 과연 대선 이후에 이 재생에너지 정책의 연속성이 좀 떨어질 것이냐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 탄소 중립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거시 관점으로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금요일 날 뭐 체감 지수가 좋지 않지만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사는 게 맞겠느냐. 네, 이걸 그렇죠. 여쭤보실 것 고민이죠. 같은데요. 네. 하나솔루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안내를 해드렸는데 4만 원 정도까지 받고 사실은 뭐 이건 좀 스무스했어요. 2, 3일 뒤에 대량 매도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나오면서 좀 어렵다. 하방 경직성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28,000원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오늘 이제 주봉 기준으로 양봉 플레이가 좀 나오는데 한 주 가지고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좀 키워드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네. 원하는 가격에 사도 너무 트럼프의 인물 특성상 대외 변수가 크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도 조금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관세 이런 거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바뀌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꼭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할 때는 하방 경직성을 좀 더 확인하자. 그래서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정감을 좀 주자는 평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솔루션 기준으로는 다음 주에 뭐 우리가 시장에서 일컫는 쌍바닥이라든지 주봉의 어떤 하방 경직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린 게 종목의 선별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2021년경 재생에너지 시장처럼 뭐 태양광의 스몰캡 종목들, 풍력의 뭐 스몰캡 종목들, 최근에 수소도 올랐거든요. 또 수소의 종목도 이렇게는 못 갈 것 같고요. 좀 실적 기반 내지는 특히 이제 해외 매출 쪽, 국내 내수 말고요. 내수 시장이 넓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 모멘텀을 받아도 기대감 정도일 것이다. 그러면 해외 매출이 있는 쪽, 실적이 탄탄한 쪽, 올해 턴어라운드 되는 쪽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원티어는 하나솔루션, 뭐 오늘 이제 분위기가 좋았던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있습니다만은 현대에너지 솔루션보다는 OCI 홀딩스. OCI. 그리고 스몰캡 종목 중에서는 대명에너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명에너지가 뭐 소리 소문 없는데 사실상 주가 잘 갔거든요. 대명에너지를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뭐 12,000원대부터 사실 24,900원까지 갔으니까 100% 올랐어요. 빠른 기간 안에. 네, 굉장히 단기간에 그렇죠. 올랐습니다. 네. 스몰캡이라서. 이쪽에 좀 가격 조정을 좀 준다면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 쪽인데, 글쎄요, 저는 여기는 그 CS 윈드와 CS 베어링 쪽으로 압축하시는 게 맞다. 아직 뭐 변곡에서 약간 좀 헤매는 모습인데, 그래도 CS 윈드만한 기업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적 기반이고 해외 매출 탄탄하고요. 조금 더 뭐 우리가 뭐 매매 쪽보다는 트레이딩보다는 투자 관점으로 간다면 이런 대형주 쪽에서 좀 골라야 된다는 답이 나오는 것 같고, 매매만 아니고 좀 접근 기간만 길게 한다면 우리가 이제 연말쯤이나 뭐 3, 4분기에 주가의 위치단을 본다면 슬슬 잡아야 되는 시점은 도래하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뭐 공약만 나오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다면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는 검증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김민주 전문가가 강조해주고 있는 게 반드시 봐라. 네, 실적을. 네, 그런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을 골라내는 게 핵심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너무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한 조정 이후에 진입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6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걸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일장을 위한 네, 픽 섹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김민주 전문가는 반도체를 이제 골랐습니다. 지수 위치가 어느 정도나 갈 것인가 6월에, 그리고 반도체하고도 상당히 직결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좋게 보시는 이유는요? 네, 뭐 사실 이제 주문용 반도체 시장 AI가 조금 이제 성숙기 내지는 뭐 개화기로 좀 들어오면서 2023년을 이제 개화기로 하고 지칭했고, 올해 한 2년 정도 거쳐서 올해부터 이제 재평가 단계다. 실적이 안 좋으면 여기도 문제가 생길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뭐 엔비디아 뚜껑 열어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실적 계속 좋고요. 국내 기업의 HBM 기반들도 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사실 하부 밸류 체인들 뭐 검사 장비가 되었건 세정이 되었건 실적들이 다 나쁘잖아요. 근데 뭐 늘 반도체는 좀 박합니다. 1, 2, 3월까지 저가 반등 매수를 잘 즐겼는데 관세 좀 있을 때 4월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힘들었고 저는 굶었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 4월 달에요? 네, 5월부터 이제 뭐 해지 전략, 원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공략하면서 수익이 조금 변환됐는데 그러셨구나. 결국은 핵심 키워드는 하반기에 반도체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도 삼성전자의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뭐 동시효과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마 한 2시까지 다들 기분 좋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지수가 빠지고 코스피 현물 매도가 나오는데도 삼성전자가 강하더라고요. 1% 넘게 네. 버티니까 좋았는데
오후에 좀 상승분을 반납합니다. 뭐 다음 주에 진검다리 연휴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여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일인데 사실은 월요일 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다음 달 이야기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하반 경직성에 관해서 많이들 여쭤보세요. 이미 다졌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다졌어요. 이제는 월봉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삼성전자 이제 월봉이거든요. 거의 지금 6개월째 내지는 뭐 8개월째 하반 경직성을 다졌기 때문에 박스권은 충분히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8개월 정도에서 6만 원에 안착하고 6만 5천 원으로 붙는 시점이 언제냐. 여기서 저는 계속 강조해드린 게 조선 방산 원전의 수급의 전환점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 방산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겠느냐. 이거를 좀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주된 요소를 삼성전자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먼저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가면 주가가 좀 오르면 다른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조금 더 나올 것이다. 좀 다르죠? 아, 이제 조선방산 원전이 조금 위치단이 부담스럽네. 팔고 다른 데 가야지 이게 아니고 네네. 삼성전자가 끌어당기는 거죠. 순서가 유입. 바뀌는 거네요. 네, 삼성이 그렇죠. 먼저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제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제무역 판결이 있었는데 지금 일시정지 시켰죠. 트럼프 대통령이 시스템을 통해서 일시정지 시켰는데 오늘 상당히 낙폭이 있을 줄 알았어요. 자동차처럼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 혼자 나홀로 버티고 있다. 이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여지고 악재는 다 노출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속 반등세를 삼성전자가 이어간다면 저는 3거래일 정도는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유입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투심의 회기는 필수 불가결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나스닥도 조금 기관 행보로 갈 겁니다. 기관 행보로 갈 텐데 박스권 뭐 상단과 저점을 형성하면서 기관 행보로 갈 때 삼성전자의 점진적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기관 행보를 할 때 뭐 오후 한 2시 흐름처럼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날로그적인 분석이나 빅데이터를 돌려봐도 1개월 이내에 6만 전자 안착하는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 달에 삼성전자가 좀 올라간다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향의 밸류 체인들을 좀 공략하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네네. 시장에 큰 뭐 매크로 변수, 대외 변수가 없다면 삼성전자의 6만 전자 안착은 기간 타겟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 2주차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2주 딱 걸릴 거다. 네, 그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2주 정도로 보고 있고. 네. 뭐 삼성전자를 직접 공략하셔서 한 10% 정도 수익을 누리셔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스몰캡 종목으로 가서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선정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몰캡의 낙수 효과로 공략을 하실 거면 명확하게 HBM 하시든지 뭐 패키징 쪽을 하시든지 주문형을 하시든지 아니면 레거시 쪽의 전공정 아니면 미세외라 선단공정. 미세외라 선단공정은 세 종목밖에 없거든요. 뭐 네.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원이 가입했으니까 정확하게 포커싱만 해서 조금 인내심만 가져간다면 6월의 수익률은 반도체가 좀 책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그럴까요?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이만큼 담고 또 낚시 효과도 이만큼 담아가지고 투트랙으로 또 이제 같이 가져가는 방안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믿고 기다려보자 반도체 제 역할 해줄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네요. 네, 5월 수고 많으셨고 저 6월장에 다시 뵐게요. 정관님 고맙습니다. 네, 삼전이 박차하고 나갈 것이다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보다 지금 지수단도 조금 더 업사이드를 열어두고 좀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선 이후에 정말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가이드라인 잡는데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네요. 네, 3포인트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